어제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셨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 성적에 관련된 모든 루머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3월 성적이 고수능 성적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보면 3월달에 7등급 맞던 애가 나중에 수능 만점 받은 애 있고요. 수학 수리 영역만 본다면 그렇게 학생마다 좀 사안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것은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전략을 짤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시, 정시 많이 있으신데 우선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100점과 1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100점도 받고 1등도 하면 제일 좋죠.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역시 노원구라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입시에선 1등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한들 다른 친구들이 더 높으면 저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30명을 모집하는 학과에 제가 31등이에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성적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면 서울대를 가려면 0.5% 안에 들어라 이런 룰이 존재하는데 이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원을 보면 일반적인 대학은 한 34만, 그리고 특수 목적 대학이 사관학교 이력과는 한 35만이 되고 서울시내가 한 7만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문과가 그 중에 한 48%, 이과가 한 34%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누적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 중에 내가 1% 안에는 들어야지만이 그래도 스카이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분포입니다. 이게 인문 쪽이고요. 이게 자연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실 건 뭡니까? 우리 애가 희망하는 대학이 어디쯤인데 그 안에서 얼만큼의 석차를 올려야지만이 거기에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준비 전략, 지원 전략. 그럼 지금 왜 오신 거죠, 여기에?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인가요? 준비 전략을 짜기 위해서인가요? 예. 자꾸 물어보면 곤란하시죠? 네, 답은 둘 다입니다. 지원 전략을 생각하고 그 지원 전략을 맞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고3 학부모님이 대부분이실 텐데 또는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 후면 벌써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원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공부죠, 공부.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비교과를 챙긴다든지 더더욱 뭔가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서를 꾸며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욱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선택의 폭을 높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했던 1학년, 2학년까지 내신을 이제 3학년 1학기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이제 내신은 종료가 됩니다. 수시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수시형, 정시형 이제 그런 부분 없습니다. 무조건 수시에 6회, 정시에 3회 이 부분에서 다 모두 관심을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협한 전략을 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들 지금까지 제가 교직은 오래 있지 않았는데 한 18년째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짭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은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짜면 나중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의 다음 제2안이 없습니다.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목표는 높습니다. 서울시내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목표를 하고 있어서 우선 자기가 최저가 2개는 2등급이 나온다는 생각에 논술 쪽에 관심을 두고 나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성공할까요? 거의 성공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6%가 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2, 2, 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2등급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육모와 구모, 특히 중요한 건 본수다. 재학생뿐만이 아닌 졸업생들까지 들어와 있던 시험에서 내가 2, 2, 3, 4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나의 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시는 성적이 아니라 석차다. 나는 평소와 똑같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석차는 어떻습니까? 재생준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리 예단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채널을 좁게 만들어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격할 확률이 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올해 입시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수시와 정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가 있느냐, 또 그리고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수시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는 수시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강론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목고 학생이에요의 입장과 나는 일반고 학생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정입니다. 올해 일정이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올해 주목할 만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이 하나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일자가 작년보다 일주일 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일정이 조정된 것들이 나한테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 지금 예를 들어 수능이 한 주가 밀려졌습니다. 그러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사실 유불리는 없습니다. 모든 전국의 수험생이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유불리는 없지만 시험기간 일주일 늘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능이 일주일이 뒤로 미뤄지면 수능 이후에 대학별보다 특히 논술 시험들이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 대학들이 시험 본 날짜가 작년보다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학들이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중복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현재 발표된 걸로 본다면 중복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좀 주목할 만하고요. 올해 변화들은 우선 첫 번째 제도나 아니면은 정부의 한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런 변화가 있겠죠. 전형을 좀 간소화시켜라. 근데 사실 물음표를 찍어놓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물음표일까? 수능 영어가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의전원 때문이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변화하고 수능 최장 교재 변화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수시에서는 수시의 모집 인원과 선발 인원이 좀 변화가 된다는 거. 우선반 선발을 좀 폐지하라는 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적성고사에 대한 인원들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정시에서는 정시 모집군을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 모집을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올해 입시의 특징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년과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됐다고 해서 난 유리해져? 불리해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론적인 거니까 꼭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형 간소화입니다. 전형이 간소화됐어요. 예. 수시 같은 경우에 4개입니다. 학생부 교과중심 종합형, 그 다음에 특기자와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4개의 트랙으로 지금 나라에서는 전형을 간소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특기자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도 보니까 학생부 교과형도 조금 있고요. 종합형도 조금 있습니다. 일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시에서도 약간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시가 64.2%고 정시가 35.8%다. 야, 이거 수시가 정말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나의 트랙, 실기 중심의 트랙이 있긴 한데요. 이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숙대 이상의 대학에서 본다면 사실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논술을 보는 대학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특기자 전형이 올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메인인지 또 수능시 같은 경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작년보다 달라진 모습은 수능 100% 대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능을 100%에서 80%로 반영한 대학들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고요. 인문계열은 150개 대학,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10개 대학이 수능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는 수능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서울대죠. 올해 서울대 어떻습니까? 수능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시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형이 간소화됐는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무슨 뜻이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그냥 전형을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카테고리화 시킨 겁니다. 학생부 전형이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이렇게 그냥 묶는 겁니다. 전형 요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그리로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줄었죠. 예. 아까 앞에 걸 이제 보여드리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대학은요, 작년에 비해서 대단히 전형들이 간소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 이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을 다 놓고 보면 카테고리는 딱 명확하게 6개와 4개, 4개와 2개로 6개로 딱 쪼개졌지만 실제로 딱 요강을 보니까 작년 전형들이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작년에 요 일반 전형입니다. 어느 대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호랑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대학이 작년에 이렇게 운수를 이렇게 뽑아서 이건 논술 전형이었는데요. 올해는 일반 전형이면서 이게 교과 중심 전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가 몇 프로인가요? 55%예요. 그래놓고 이게 교과 전형 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건 교과 전형인가요? 논술 전형인가요? 사실은 영향력은 사실 논술이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K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작년에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붙었던 전형인데 보면 올해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형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카테고리만 그 안에서 이렇게 4개, 2개로 나눠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 전형의 개수들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의 간소화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본다면 각각 대학들마다 모습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이 있죠.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1차 접수, 2차 접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몇 차 접수? 단일 접수입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모집을, 지원을 한 번으로 줄여서 한다면 유리한 게 있을까요? 불리한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은 생각할 게 퀘스천이죠. 저런 변화들이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년에 수시 2차에 접수했던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죠? 꼭대기에 있는 대학들은 건대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꼭대기는 건대부터였고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접수를 받던 대학이 건대부터 시작합니다. 건대, 이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 대학들의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 교과 중심 전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논술이나 적성고사가 있는 전형들입니다. 그리고 최장기를 걸어놓고 하는 전형들인데요. 이 대학들은 어떤 건가요? 내가 원하는 성적만큼의 순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학생부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학교에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전형들입니다. 경쟁률이 높았죠. 작년 30대 1, 40대 1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올해 이제 다 한꺼번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한 기간 안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경쟁률이 작년 그 전형들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그걸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9월 달에 접수했던 대학들은 좀 소폭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대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2차에는 여대들이 다 동덕, 덕성, 서울 성신들이 다 2차에 접수를 했는데 그 여대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 접수를 했습니다. 일반 전형을. 경쟁률이 한 15대 1, 문과는, 이과는 한 8대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이제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을 접수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문과가 31대 1, 이과가 15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성적권대에 있는 학생들은 올해 6장의 수시 원서를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년과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선 선발의 페이지입니다. 특히 우선 선발이 많았던 것이 바로 속칭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야 이건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이게 준수능이지 어떻게 논술이 되느냐. 그래서 주인공이 논술이 아니라 수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런 것을 없애라 해서 우선 선발을 폐지했는데 논술에서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선발,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도 우선 선발이 있었습니다. 최종 기준을 걸지 않았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올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우선 선발되는 인원이 적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논술을 지원하는 애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려우시죠?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선발 컷을 맞춘 애들은 사실 합격하기가 쉬웠습니다. 경쟁률이 30대 1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친구는 한 3대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60대 1이 돼서 한 4대 1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해 어떨까요?
조금 더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를 조금 보시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가 또 변했죠. 수능 영어가 작년까지는 A, B형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어는 A, B형, 그 다음에 수학은 A, B형.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B, 수학 A, 이과 학생들은 국어 A, 그 다음에 수학 B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올해는 공통으로 옵니다. 그리고 듣기 문항이 축소가 5문제가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항이 또 축소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추론 문항이. 그러면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또 듣기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유불리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작년에 A형, B형이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석차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A형을 봤던 친구들은 영어가 어려워서 쉬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A형을 봤던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같이 통합이 되더라도 어디로 들어올까요? 중하위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B형을 봤던 친구들, B형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을까요? 석차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리한 건 딱 하나가 있죠. 뭐는 또 받기가 유리해집니까? 등급을 받는 것은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1등을 받으려면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4%니까. 하지만 모집에는 200명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몇 명이 되나요? 8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4등이 안 돼서 1등급이 안 됐지만 이번엔 8등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우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나한테는 석차상으로는 그대로지만 등급상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의 비중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수시의 모집 비율이 줄었습니다. 2% 정도 줄었는데요. 지금 수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의 비율이 좀 줄었거든요. 특히나 2011년부터는 항상 수시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올해 이렇게 돼 있어서 정시간 7,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요 달리 보셔야 됩니다.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시가 준 거 맞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수시가 확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 안에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반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자격 기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화를 낼 때 한국말로 화를 내는 것보다 영어로 화를 내는 게 편한 애들, 이런 애를 뽑는 전형이 이제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 친구 이제 들어가면 영어로 되는 수업을 듣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입니다. 수학과학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뭐 1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또는 한국에서 1등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이런 전형들은 일반고와 밀접했나요? 제가 이제 노원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출중한, 예전에 저희가 특별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5개국을 하나 애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개교한 지 14년째 그런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로 출중하고 외국어를 출중한 애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수시는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4%가 증가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특기자 전형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특히 숙대 이하의 대학들은 거의 특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좀 다른 면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국적인 통계로는 64대 35, 실제로 해서 6대 4의 비율입니다. 그때 서울 시내면 어떻습니까? 59대 40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서울이 많기 때문에 거의 55대 45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게 비중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여기서 갈 수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쪽에는 여전히 수시가 전국 평균은 낮고, 나머지 이제 지역, 호남, 영남으로 내려가면 수시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별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예, 학생부 100 이런 거죠. 학생부 중심이고, 종합 전형은 어떤 걸까요? 작년 생각하면 입사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서류가 좀 들어가가지고 비교과를 좀 많이 보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논술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 그리고 적성 전형인데, 전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학 수능보다 한 6개 대학들이 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논술 전형 45명 줄어들고 적성 전형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13,000명 이렇게 줄었는데요. 강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뭔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100으로 뽑는 전형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부 100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 대학이 어디였나요? 중대 이하의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학생부 100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도 있습니다. 연대도 있고요. 한국 외대도요. 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교과 100이에요. 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형들이 늘어났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교과 전형의 특징은 풀이 작습니다. 경쟁률이 나머지 전형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속칭 세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그게 뭡니까? 인문계는 2.5등급 안쪽이 돼야 서울시에 쓰고 자연계는 3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 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애들이 써서 합격하기 좀 어려웠던 게 사실 교과 전형이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배제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실제 어떻습니까? 한 20% 정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만 거의 쓰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 시내를. 그래서 지원풀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쓰는 애들이 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복 합격자도 많고 추가 합격 비율도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생부 100이 상위권 대학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실 필요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대부분 대학이 어떻습니까?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유리한 거거든요.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지방 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읍면단위, 군단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방문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5, 1등급이에요. 퍼펙트예요. 한 번도 만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갔던 대학이 어딜까요?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교문에. 축, 합격, 숭실대학교. 왜 그럴까요? 그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 중에 가장 잘 나온 과목이 3등급입니다. 최저를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풀은 제한적이면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 그렇다면 학생부 성적이 조금 우수하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이 학생부 교과전에서 올해 합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홍익대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가 사실 작년에 한 3.5등급 이 정도 애들도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홍익대학교가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아요. 올해 뽑는 인원이 827명이에요. 827명이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서울대나 연고대도 그 전체 정원이 한 3,000명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8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인원입니다. 근데 이 전형이 학생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애들보다 조금 낮은 애들이 붙는 이유는 뭘까요? 최장력 기준이에요. 올해 홍익대학교의 최장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 2등급입니다. 쉽죠? 하지만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역 3등급이 됩니다. 그럼 갑자기 달라지죠. 2, 4, 4 이런 애들은 들어올 수가 있다? 없습니다. 무조건 3등급 다 이상이면서 2개가 2등급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면 올해 2개의 2등급이나 2개의 합을 4로 만든 애들이 전체 20%가 안 넘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격을 하는데 유리한, 근접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춘 친구들 안에서 내신을 뽑다 보니까 어떤가요? 중소도시 애들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1등급 애들은 홍대를 쓰나요? 또 안 씁니다. 서울시내 애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권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특히나 교과적으로 나는 우리 애가 좀 우수하다, 나는 교과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이다, 그렇다면 3학년 1학기 성적을 잘 유지하세요. 왜냐? 1학년과 2학년은 2개를 합쳐서 한 학년입니다. 하지만 3학년은 1학기만 가지고 한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를 잘 좀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종합전형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으로 표현한다면 입사 전형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류가 들어간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과 좀 달라진 거는 올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작년에 외부 활동을 자기소개서에나 이런 데 추천서 쓸 수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쓰면 0점 처리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활동이 있다 해도 그게 외부 활동이라면 올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심은 어디 있는 건가요? 생활기록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강남보다 제가 보기엔 강북, 그 다음에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품에 쓸 수 있는 거라는 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합격하는 학생들이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지형을 좀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 한 45명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얘기를 하길 논술 전형의 인원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한 15% 그렇게 줄이려 하다가 거의 변화가 없고 아예 포기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대라든지 상명대라든지 성신여대는 아예 포기했고요. 여기 있는 서울과기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다시 논술을 보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대학의 수는 동일하고요. 인원도 45명 정도가 차이 나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논술 전형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뭡니까? 작년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우선 선발. 작년에는 수능을 잘 본 애들이 많이 합격을 했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논술을 잘 본 애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선이 있죠.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 규정이 걸려있는데 그걸 충족한 범위 안에서는 논술을 잘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호랑이가 있는 대학에서도 보면 논술이 어떻습니까? 45%였죠.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논술이 40%니까 이건 학생부가 되게 좋아야 되겠지. 또 그 호랑이가 있는 대학과 저 많이 관심을 가진 대학이 독수리 대학이죠. 네, 파란색 대학인데 그 대학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논술 전형에서 학생 비율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그 속내를 좀 보셔야 돼요. 학생부가 1등급 애가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6등급을 맞으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19점입니다. 1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을 환산해도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6등급이요. 네. 노원구가 일반고가 다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목고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이제 도봉구에 가면 이제 서울 외고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라면 어떨까요? 내신에선 손해를 보나요? 안 보나요? 절대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6등급짜리가 연대를 쓸까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애들이 용기를 내도 어디까지겠습니까? 3, 4등급까지는 쓸 겁니다. 5, 6등급은요. 우선 말을 못 꺼내겠죠. 제가 연대를 좀 쓰려고 하는데 내신이 제가 6등급입니다. 그래. 행운의 숫자 7에 가깝구나.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뭘 잘해야 되는 겁니까? 최저를 마치고 논술만 준비를 하면 그쪽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꼭 그 안에 들어있는 등급 점수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성 전형입니다. 올해 고민입니다. 특히 남학교들이 아마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요 13,0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3,000명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대학들이 한 3,000명에서 3,500, 4,000명 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13,000명이면요 종합대학 4개가 그냥 싹 지나간 겁니다. 그 인원들이 다 갈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올해도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나는 수시가 이렇다 하는데 나는 수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강론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사실은 뭐 똑같이 시립자만 빼면서 다 서울대죠. S대입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수시예요. 서울대는 수시가 70% 넘습니다. 서울시립대는요. 서울시립대가 가기 위해서는 수시에 관심을 둬야 되나요? 정시에 관심을 둬야 되나요? 서울시립대는요. 수시에 37% 정도밖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다 정시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애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폭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화했나요? 완화됐습니다. 뭐에 비해서는요. 작년 우선 선발을 비교한다면 완화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발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선 선발이 있는 대학들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그리고 우선 선발이 없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도 거기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작년에는 언수, 국영수, 탐 2개 해가지고 4개 합 3개 합을 6등급을 만들어냈죠. 예. 근데 올해는요.
BA 0, 탐, 1 해가지고 합을 6등급입니다. 4개를 합쳐서 6을 만들어내래요. 그거 얼마죠? 등급이 1, 2, 1,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높아진 건가요? 높아진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과목이 수학이라 그냥 이렇게 좀 따져봤는데요. 작년 인원에 비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애들이요. 퍼센트로 본다면 작년에 한 16% 정도까지도 저걸 충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4%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 학교에서는 저걸 충족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쪽 밑에 있는 친구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한 13만 등 안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 한 13만 등 안에는 들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서울시립대들은 유지가 됐고요. 건국대도 좀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자연 쪽은 그냥 하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 쪽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향이 된 대학들은 중앙대나 성균관대 이런 쪽은 하향이 됐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거의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하향된 폭이 되게 큽니다. 작년에 경영공고는요, 경영하고 공공인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그냥 묶어버렸거든요. 작년보다 자원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다만 올해 팁이 있다면 좀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죠. 작년에는 탐구를 2개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탐구를 하나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나 성대나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만 하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수월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올해도 최저 학력 기준이 방권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우선 가장 큰 급선무다. 그걸 맞추지 못한다면 사실은 합격권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특징을 보면 의학 계열이 늘어났습니다. 예, 의전원으로 해서 다시 의대로 복귀한 학교들 717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냥 가장 큰 핵심은 또 의대에서는 이 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가톨릭 대학이 처음엔 학부를 뽑다가 의전원 가면서 학부를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학부를 뽑는데 가톨릭 대학은 명문 의대인가요? 아닌가요? 명문 의대예요. 옛날에는 그 의대 3인방 하면 서영카였어요.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였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의 지형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 의대가 이게 우리는 의대를 안 가고 700명이면 별로 큰 인원도 아닌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의대 인원이 늘어나면요. 이과 애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서울대 농대를 붙고요. 가톨릭대 의대를 붙었습니다.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둘 다 안 보내세요? 가톨릭대 의대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서울대 공대가 벼요. 예. 서울대가 그 추가 합격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히 안 하는 데가 의대였거든요. 서울대 의대는 애들이 잘 안 빠져요. 공대는 빠집니다. 연고대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의대로 애들이 빠지는데 그렇게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상위권 대학 공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의대부터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학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의대에 붙었습니다. 보내실 건가요? 안 보내실 건가요? 남학생이라면 거의 보내실 거고 여학생이면 약간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시면 폐지한 대학들이 이렇고요. 실시한 대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전형은 딱 나눠집니다. 내가 우리 노원구에서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들은 최저학력이 다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을 떠나야 되는 학교다. 그럼 최저학력이 있어요. 금호공대나 이런 데는 다 최저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안에 있는 학교들은 다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요.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가 이제 딱 2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디 남았나요? 한성대와 서경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 여대가 있기 때문에 3등급 자원들이 그래도 여대를 갔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3등급 자원들, 3등급과 4등급 초반 자원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이 전형들이 사라지면. 그럼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성적대 학생들이 지금 수능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수능을 봐서 나는 정시 쪽 가겠다. 왜냐하면 논술을 보기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는 것이고요. 또 학생부 교과로 가기엔 좀 그렇고요. 적성고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탁 터놓고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거든요. 어디도 이게 영향력이 없는데 적성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몇 개 대학, 13개 대학이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선호도는 분명히 갈릴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라갈 것 같고요. 좀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성고사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게 첫 번째가 바로 적성고사의 영향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성고사로 내가 학생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의 등급 점수를 보시면 돼요. 학생부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적성고사 문형의 배점과 어떤 유관성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좀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학들이 작년에 어땠습니까? 2차에 접수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올해 통합 접수죠. 그렇다면 이 대학들 어떤 느낌을 가셔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때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좀 동향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이제 특징인데요. 정시에 이제 군의 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분할 모집을 폐지하라라는 이제 정부의 명 때문에 이제 군의 이동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모집을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집 단위가 200명 이상인 대학들은 이걸 쪼개지 말아라. 뭐 올해까지는 뭐 2개 정도까지 쪼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별로 저희가 가고 싶어하고 저희가 관심 있는 대학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한 과를 3개 군으로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냥 이쪽 가군에서는 인문계열을, 나군에서는 자연계열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군을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을 이동했으면 서울대가 이동을 하니까 이제 연고대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같은 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서를 받는 순간 우린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애들이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싹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뭐 한 건가요? 똑같이 벌려놓고 성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인문계열 쪽, 이쪽에서는 사범계열과 자연계열 쪽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만 이동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한테는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1% 정도 이제 유리할 수 있다는 건 그겁니다. 옛날에는 같은 과를 이렇게 쪼개서 뽑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이번에는 뭉쳐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보다 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60명을 뽑는 대학에서 이걸 20명 쪼개뒀던 학교가 그럼 20등안에 들어야지 합격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뽑으면 이제는 60등안에 드니까 당연히 20등과 60등의 성적 차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대학들 빼놓고는 실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사실은 본론이에요. 앞에 제가 드렸던 얘기들은요, 실제로 모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적인 얘기는 이제 2부와 3부에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으시면 되는데,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게, 통계는요, 아시다시피 통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자료가 뽑아내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을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38.4, 종합이 15.6, 논술이 4.6을 논술로 뽑는 대학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개 대학입니다. 예,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논술을 보는 학교들 해가 10개 대학을 해서 이제 연고, 서성, 한리, 중경, 외 시립대까지 보면 10개 대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숙대까지 18개 대학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합격을 하거나 또는 원서를 쓰고 나서도 어디 썼어? 고대 하고 어디 썼어? 고대, 세종,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떳떳하고 대학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서로 얘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학교들만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보다는 어떤 전형이? 논술. 그리고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많은 학생을 뽑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만 좋은 친구들보다는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 아니면 논술 준비가 되고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역별로 다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전형을 보면요. 서울 지역은요. 이게 아까 보셨던 그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많이 뽑는데요. 서울시내로 가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안 돼요. 전국은 13만인데 서울시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종합은요.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교과보다 종합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논술은요. 전체 17,000명인데 서울시내에서 12,000명 뽑아요. 그냥 다 서울시내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조사가 어떻습니까? 전국에 4,700명인데 적성은 300명밖에. 그러니까 한성대하고 서경대밖에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는 적성을 준비해서 인서울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론적인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보내실 또는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갈 대학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 대학들 레벨 안에서는
내가 15위권 대학 안에서는 또는 논술을 보는 28개권 대학 안에서는 내가 어떤 대학들의 모습들이 무엇이 더 메인인지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저 올해 준비라는 전형의 틀 그리고 지원 전략의 틀을 잡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들을 살펴보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수시와 정시 이런 걸 고민을 하세요. 나는 수시를 써야 돼, 정시를 써야 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가 60%니까 수시를 더 많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요. 각자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애가 쓸 수 있는 전형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가요? 일반 전형 쓸 수 있나요? 논술과 학생부로 뽑습니다. 학교장 추천 쓸 수 있나요? 우리 애가 전교 2등 안에 드는지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융합형인지 우리 애가 비교과가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월등히 좋은지, 그 다음에 국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우리 애가 영어로 내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죠. 예. 과학인데 우리 애가 뭐 문제를 물어보면 답변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다 되시나요? 우리 애는 뭐 영어로 화도 내고 수학도 잘하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수시는 몇 프로죠? 나한테 기회는 이 대학을 가는 것은 30%입니다. 또 이 대학은 내가 정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30%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똑같아요. 그럼 이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수시에도 지원하고 정시에 지원하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뭐 전체 퍼센트가 60%니까 휩쓸려서 이런 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내가 우리 애가 전교 2등 안에 들어요. 그럼 이거 써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그렇죠. 전교 2등 안에 문과 2등과 이과 2등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는요. 근데 이제 문과 2등, 이과 2등이 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울대 직윤이 있습니다. 서울대 직윤은 누가 쓰나요? 쓰고 싶은 사람이 쓰나요? 예, 문과에서 1등 해야 씁니다. 이과에서 1등 해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라면 전교 3등 안엔 들어야지만 이런 전형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 있는 전형들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일반 전형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형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수능 준비를 해야죠. 수능으로 최저를 맞추고 안정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등급으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등급으로 판단, 우리 애가 3월달 성적표를 봤더니만 2, 3, 3이야. 오케이. 뭐 이 정도. 아니면 2, 2, 3이야. 이거 서울대 최저도 맞추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봤던 성적은요 누구만 본 건가요? 재학생들끼리 본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누가 더 많습니까? 재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서요. 반드시 등급을 충족하는지는 작년 수능에 있는 분포를 보세요. 거기에 우리 애가 원점수를 끼웠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모든 교과목의 90% 이상을 달성하면 됩니다. 국영수 90점, 그 다음에 탐구는 45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맞추면 최전됩니다. 근데 이번에 70점인데 2등급 나왔다고 난 돼. 큰일 납니다. 90점 이상을 받도록 시키시면 어느 과목이든 다 1, 2등급 나오는 데는 전혀 무난합니다. 재수생이 들어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등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점수, 나의 점수에서 틀린 부분을 득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틀린 문제를 다 맞는 문제로 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하면 우리 애는 또는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하셔야죠.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 우리 애가 또는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번 그룹입니다.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좋고 이 친구들 사실은 뭐 걱정할 거는 있죠. 사실은 뭐 남들이 보기에는 무슨 걱정을 해야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의대를 쓸까 안 쓸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여기에 있으면 사실은 목표는 다 스카이죠. 스카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든 전형에 다 적합합니다. 단 비교과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전형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높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여기는 뭐 이쪽 볼게요. 수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세 번째 그룹입니다. 수능은 많이 높은데 내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비롯한 한양대 조금 올해는 좀 빼고요. 그래서 중대 이런 대학을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차피 학생부 교과가 조금 부족하면 종합전형도 있고 정시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그룹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수능 준비를 하면서 학생부 교과를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논술과 수능에 무게중심을 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요. 수능은 낮은데 학생부는 기가 막히게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방에 많고요. 여학교에 조금 있습니다. 여학교에 좀 여학생들이 조금 그런 편인데 남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좀 잘 보는 편이고 여학생들이 좀 수능을 좀 못 보는 편인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구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중학교 때 그 외고를 가는 친구들 보면 여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잘했을 때 이미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내공이 있는 친구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내신 관리는 잘하는데 이 내공이 좀 약하니까 수능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학교에 이제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 부분이요. 이 그룹핑 2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그래도 이 친구들 위한 전형들이 있으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최장익계 없죠. 예. 교과배 그리고 서류배 이렇습니다. 이런 전형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학생부를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요? 내신을 가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을 올해 3학년 1학기 때 무조건 1등급을 다 때려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이 잘 안 나오니까 최저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강점은 내신이라 생각하니까 다 최저가 낮거나 없는 전형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내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대 어떻습니까? 문과는요. 경영이 아닌가도 1.5등급 아닙니다. 컷이. 1.5등급이면요. 그냥 하나나 두 개, 과목수가 좀 이렇게 단위수가 낮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단위수가 높은 과목 한 과목 정도만 2등급이 나머지는 다 1등급을 이렇게 맞는 성적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과에서는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신을 좀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요 네 번째 그룹은 어딜 가야 될까요? 수능도 낮고 내신도 낮고 설마 우리 애는 아니겠지. 이 친구들은요. 당연히 수능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정시입니까? 아니에요. 정시가 아니고요. 수시도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능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정시에 충분히 기회도 있지만 수시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의 특징이 뭔가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최저를 못 맞추면 자격 기준이 안 생겨요. 모든 학생들이 다 1, 2, 3그룹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절반 이상이 다 4그룹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내신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반에서 7, 8명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내신이 좋아요. 수능은요. 어떤가요? 반에서 절반 되나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홍대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홍대를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저가 어떻습니까? 거길 지원한 애들의 수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낮아요? 높아요? 높은 편이에요. 2개의 등급인데 나머지 다 3개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 3, 3인데 높은 쪽이라면 사실은 수시 때도 사실 정시 때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내신이 처지더라도 이번에 전략적으로 내신 준비를 하면서 메인은 뭐다? 수능 준비를 하면 분명히 나는 선택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나는 첫 번째 2014와 2015를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특히 아버님들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버님들은 연구하시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석차까지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우리 애가 해봤더니 전국에서 3,250등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논문 쓰듯이. 근데 어머님들은 다 이것이죠. 카더라.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 이런데 작년에 어떤 애가 몇 등급으로 어느 학교로 붙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 집에 그렇게 갔대. 그럼 우리 애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전년과 올해 달라진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 애들의 성적이 들쭉날쭉하진 않아요. 100명 모집하던 인원이 150명 모집한다고 성적이 팍 떨어지진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달라지는 것은 모집 인원이나 지원 인원이 달라지면 바뀌어요. 컷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원 인원은 왜 바뀔까요? 지원 인원은 전형 방법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연대 생각해보세요. 연대 작년에 어땠다고요? 3개였어요. 3개 합이 6이었습니다. 올해는요 4개 합이 6이에요.
전형 방법이 달라졌죠. 그럼 애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반드시 2014와 2015를 비교를 하시되 거기에 달라진 점이 우리한테 올해 애들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남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유리한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논술적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고 그냥 최저 하나 믿고 덤비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딴 게 있으면 딴 쪽으로 딴 걸 못 가니까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전형과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수능도, 내신도, 그 다음에 논술도, 그 다음에 비교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지금 접수까지는 5개월이고요. 수능까지는 이제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틀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가시면 어제 나왔던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 애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 요러요러한 대학, 그리고 너는 틀린 게 뭐뭐 틀렸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복구가 가능한지를 같이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올라갔을 때는 어느 등급까지가 어느 백분위까지 간지를 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보다는 사실은 원점수에 몇 점을 목표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90점입니다. 90점대를 맞추면 최저를 맞출 때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정시 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급을 생각해서 우선 전체 큰 틀을 짭니다. 그 큰 틀을 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할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옆에 도와주실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애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애들이 걱정이 쌓여서 합니다. 공부는 안 한 채. 어머님들이 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쵸? 어제 성적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받아온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걱정이 많아서요. 잘 갈피가 안 잡혀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근데 확신이 안 들게 하는 요소 중에는 본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머니예요. 자꾸 듣고 오세요. 그렇대. 야, 요거 하면 좋다더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준비를 시작했으면 절대로 귀가 얇아지시면 안 됩니다.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아요. 시간도 동일하고 능력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들 IQ가 되게 높을 것 같습니까? 다 110 이하입니다. 평균적으로. 100과 110 사이예요. 평균은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끌어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능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끼보단 거북이가 승리라는 편인데 반드시 성적은 오릅니다. 하면 멈추면 안 올라가요. 성적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했다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특히나 정시 가면요, 땅이 많이 생겨요. 수시가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까? 작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대학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중에 독수리가 있는 대학이 있었죠. 그 대학의 중위권과입니다. 중상위권과인데 그 과의 합격생이 고대, 죄송합니다. 호랑이가 있는 대학의 방사선학과보다도 미친데도 붙어버렸어요.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지금 건대 이하의 대학들은 정기 성적 공개를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대 정도 붙으면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작년에 다 건대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수시를 쓰고 했던 상위권 애들이, 특히나 재학생들이 다 수시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바퀴를 도는 학교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분명히 안 일어나는 법 없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끝까지 간다라면, 수능 준비를 한다라면 분명히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대학, 붙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선 절대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논술, 우리 애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생보다 안 좋고 비교과도 안 좋으니까 논술을 시켜야지. 논술은요,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겁니다. 하루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6일을 뭐 한다고요? 수능 준비합니다. 절대로 논술을 실력을 해가지고 올리겠다는 생각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전형에서 떨어지면 다른 전형을 갈 데가 없어요. 정시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논술 좀 시켰다가 다 떨어지면 재수해야지. 이러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논술에 올인시켜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의 합격률이 얼마라고요? 6%예요. 최고.
예, 교과는 25%가 넘어갑니다. 합격률이. 4명 중 1명이 붙어요. 하지만 6%라는 얘기 무슨 뜻이죠? 100명 중 6명,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논술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올인하되, 준비를 하긴 하되 하루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6일은 무슨 준비를 한다고요? 수능 준비를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박은 없어요. 입시에서 대박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성공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운이 따르지 않아요. 운이 아니고요. 우리 애가 1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서 그게 대박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박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에 셔터 닫고 이렇게 뭐 눈치껏 해가지고 그럴 때 있었죠. 눈치 작전에 갔을 때 그때는 대박이 있었어요. 왜요?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슬쩍슬쩍 보면서 저기는 원서를 이렇게 셉니다. 저 12장 들어왔네요. 20등까지니까 딱 봐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건 운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절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고요. 꼭 좋은 일 일어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